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제. 이번 시간에는 심장장애인 활동 지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장장애. 학습 목표. 심장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의 자세를 알고 지원한다. 학습 내용. 심장장애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심장장애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한다. 활동 지원의 기본 자세를 익히고 올바르게 지원한다. 자, 심장장애. 우리가 계속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이렇게 내부 기관장애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많은 그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내부 기관장애는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안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은 중복장애로 심장장애를 갖고 있고 또 신장장애를 갖고 있고 또 간장애를 갖고 있고 중복장애를 갖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당황스러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15개의 우리가 장애 영역을 한번 학습해보자.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심장장애인데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팔에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지금 맥박이 잘 뛰고 있구나. 그러면 심장이 지금 건강하구나.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있구나. 천천히 뛰고 있구나. 이런 놀이들도 많이 한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우리 심장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또 이런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심장 판막결손 그리고 심장 어떤 근육질환 그리고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 폐쇄 질환 그리고 혈전 후 증후군과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의 장애를 우리가 심장장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심장에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심장에 피가 들어갔다 나왔다 피가 들어갔다 나왔다 좌심실 우심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또 심장이 어느 날 이렇게 충격위에는 딱 멈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팍 심폐소생 수술을 하잖아요. 공용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팍 심장 펌프질을 하고 또 입에다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이렇게 호흡이 돌아와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장 장애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려주는 그런 장애이기도 해요. 자, 심장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심장장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활동 기준에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정신장애와 신장 그리고 심장 내부 장애를 포함해서 장애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몸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장 장애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게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면 가정 내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가벼운 일상생활이 어떤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렵다라는 것들을 모두 심장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는데 심부전증 같은 경우는 신장하고도 많이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이 콩팥이 붓는 상태 또 뭔가를 거르지 못하는 상태 이럴 때도 심부전증 또 심장이 부어있을 때 이럴 때도 있는데 또 협심증도 굉장히 무서워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게 숨을 이렇게 들숨은 있는데 날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하나밖에 못하고 하나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호흡이 곤란해져서 숨이 막혀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협심증 어떤 뭔가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니면은 조부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협심증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신 어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본인도 가족력이 있어서 협심증이 언제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제가 협심증 가족력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알약 하나만 처방해 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알약을 처방해 줘요. 그럼 그 알약을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새롭게 가서 처방받아서 항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호흡이 곤란한 협심증 증세가 느껴지면은 혀 있잖아. 혓바닥 밑에다. 혓바닥 밑에다가 그 약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주고 입을 다물게 하면은 서서히 이제 호흡이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협심증 환자 같은 경우는 숨을 못 쉴 때는 빨리 119에 연락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증세가 보일 때는 나한테 약이 있으니까 얼른 꺼내서 내 혀 밑에다 넣어달라고, 말을 못할 경우는 내가 얼른 꺼내서 미리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넣어서 생명이 위험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는 것들도 되겠어요. 자, 우리 심장장애 원인 같은 경우는 첫째는 갑자기 피가 부족해서 심장에서 짜낼 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돼요. 그냥 피가 많이 이제 길에다 이렇게 쏟았거나 이럴 때 피가 부족하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조화 있게 심방과 심실이 추측을 이렇게 수축을 못하는 경우 광범위하게 부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 이제 심장장애가 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심장의 어떤 판막이나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나가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동맥, 어떤 협착, 또 승모관 협착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서 심장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협착과 반대로 판막을 제대로 닫아주지 못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동맥 어떤 그런 것들이 역류하고 승모판 역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는 상당히 엄청나게 과학적인데, 이런 것들이 반대로 이루어질 때 또 심장장애가 올 위험이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장장애 원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충분히 짜내는 힘이 없을 때, 이때 이제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식사를 제때제때 안 먹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내가 다양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내 몸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편식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제때 몸 어디라도 영양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고 즐겁게 살아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면서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할 때, 우리 때는 뭐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소리를 지른다,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가정 해소되면 5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5위는 다이소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산다. 이게 5위예요. 그리고 4위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을 산다. 그리고 또 3위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이제 막 멋있게 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듣는다, 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면 맛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먹는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시대에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다르구나. 아,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진짜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심장장애 장애 정도는 어떻게 기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장애는 이제 등급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에요.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 장애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또 가벼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활동으로 어떤 신부전, 협심증 이런 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원래 장애 등급이 있을 때도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이 심한 장애인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급인데 4급이 이식을 받은 사람은 4급으로 간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식 받아서 일상생활에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여기서 아마 그렇게 기준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의사 판정을 받을 때 이제 장애 판정에 있어서 장애 판정 직전 1년간 동일한 심장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의사의 판정으로 우리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2년마다 다시 등급 판정을 받고요. 두 번째 회의의 재판정에서는 다시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는 횟수가 3회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심장 장애는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판막 수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신부전. 자, 우리가 신부전은 심장의 좌우면에 있는 건데, 신부전 같은 경우는,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서 혈액을 신체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못할 때는 신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붓는다라는 거. 물론 신장도 불 수 있지만 심장도 벗어 신부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은 우리가 심장장애 할 때 신부전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신장장애, 또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신부전이 오는 거하고 이것들은 쭉 구분해서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혈관에도 피가 부족할 때, 협심증 악화, 콩팥 생유관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요독증이 왔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신부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부전이 지속되면 우신부전에도 문제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심장장애 원인과 특성에서 좌심부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좌심부전 같은 경우는 심경경색이나 대동맥판 협착,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것들 등으로 좌심방, 좌심실, 또 왼쪽의 심장에 펌프 작용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피를 짜내지 못한다고 앞에서도 우리가 서두에 배웠어요. 이때 이제 좌심실이 짜내지 못하기 때문에 좌심방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정맥, 그래서 허파도 연차적으로 여파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허파에 피가 괴고 그리고 또 핏물이 아닌 물성분, 이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허파 속으로 간 속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허파 꽈리 속까지 물이 차게 되며 이것은 폐부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좌심부전 같은 경우 폐부종으로 허파에 물이 개면 이게 이제 허파 까리에서 충분히 산소 교환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숨이 가빠지게 되고요. 누워있을 때 특히 숨이 가빠서 기침도 잘 못해서 잠을 못 잘 수도 많아요. 그래서 뒤로는 허파에 물이 개지만 앞으로는 피의 공급이 딸려서 피가 많이 필요한 데에는 이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저산수증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피로하고 머리가 아프고 불안해지고 혼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뇌졸중도 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신부전에서 이어서 계속 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심장 혈관, 관상동맥에도 피가 부족해요. 그래서 협심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콩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콩팥의 세뉴관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독성 물질을 충분히 오줌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요독증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줌 소태 이런 거 걸려본 적 있어요? 피곤하거나 이러면 또 오줌 소태 많이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도 내가 콩팥 기능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음식을 좀 생각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와 어떤 피로, 피곤함, 내가 어떤 체력이 저하되고 이러면서 나의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제때 안 되면 좌심부전이 계속되고 오른쪽 신장에도 이상이 오고 이거는 우심부전으로 또 0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심부전에서 대부분 우심부전은 좌심부전이 심해진 다음 2차로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좌심부전으로 폐부종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허파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 또 우심실에 영향을 주면서 폐고혈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우심방, 우심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허파로 피를 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로 대정맥으로부터 심장으로 피가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피가 순차적으로 정체되기 때문에 이런 심부전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심부전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좌심부전에 관계없이 오는 순수한 우심부전은 허파 잔체의 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허파가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병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동맥 혈전, 폐동맥 판막 협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폐쇄성 폐질환과 허파 꽈리가 망가져서 오고 있는데 이때 폐혈전 어떤 여러 가지 동맥혈전, 이런 폐동맥, 이런 혈전이 생겨서 피의 흐름을 막고 폐혈압이 된다. 폐고혈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용어가 너무 어렵죠?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의사들이 쓰는 어떤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활동지원사이기 때문에 언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대정맥이 정체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간의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심해지면 간 조직이 상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성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제 콩팥 정맥도 늘어나게 되고요. 콩팥 속에 부종도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심장 기능과 신장 기능은 엄청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뼛속까지 물이 차게 되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목에 있는 정맥이 커지고 얼굴과 팔이 부어서 심부전이 심하구나. 그래서 물을 빼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심장장애의 원인과 특성 중에 우리가 그 무서운 협심증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협심증은 심장 근육이 요구하는 피, 산소의 양에 비해서 공급해주는 양이 모자랄 때 생기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말하고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가 있거나 경련으로 그 구멍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피가 모자라서 통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는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해서 상대적으로 피가 딸려도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호흡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자, 협심증에서 안정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흔한 협심증의 하나인데 이것은 죽상동맥 경화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특별히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2,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전협심증 같은 경우는 약을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혹시라도 보이면 혀 밑에다 약알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불안정 협심증은 어떤 걸까요? 불안정 협심증은 최근 2달 사이에 생긴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전보다 심해요. 그리고 자주 와요. 오래가는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어도 오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너무 통증이 가슴이 너무 불안해서 올 때는 내가 혀 밑에 약을 잠깐 넣어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심장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심장장애 활동 지원에서 우리가 부정맥도 보고 또 이제 우리가 몸이 막 붓는 것들도 많이 보고 아니면은 우리가 협심증도 있다라는 것도 보고 또 아니면 판막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또 피가 모자라면 안 되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 지원을 할 때는 이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일단 받지 않도록 돕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명히 어딘가 한 가지는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받고 얼른 어떻게 하면 푸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강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권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심한 운동은 어려워요. 조금씩 가벼운 산책을 권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보다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도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몸에 이로운 음식은 뭘까?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규칙적으로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식단을 만들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놀라거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또 막 옆에서 막 뭔가가 소리를 그냥 스트레스 주는 막 그런 것들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놀라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누구나 다 크든 작든 스트레스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느긋하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고 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처가 나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장애는 왜 그러냐면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아스피린 말고도 이렇게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복용하세요.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잖아요. 그럼 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치면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혈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안 다치게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는 협심증 약을 처방받아서 비상약으로 가지고 다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심장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는 재가복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도와주는 거는 이제 활동 지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재가복지도 이제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장장애를 앓고 있거나 이럴 때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선생님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심장장애에 관해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